자, 이제는 웹스퀘어 5를 실제 설치해서 구동하는 그러한 예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개발자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설치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설치를 하는 부분들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대해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여기 1번, 2번, 3번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메이븐 프로젝트,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그런 설치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 첫 시간에 합니다. 이번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스프링 부트를 이용을 할 때 이제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메이븐 레파지토리를 다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요. 이거는 어제 교육 때 고급 교육 들으신 분들은 우리 고급 교육 때 우리 제공된 우리 자료가요. 이 자료가 이 WRM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메이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WRM을 좀 참조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저하고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를 이용할 때 그레이들 방법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다음 시간까지 적용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이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서는 필요할 때 제가 그때그때 보기는 할 건데요. 문서를 보면서 하기보다는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을 준비되신 분들은 툴을 저처럼 켜주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저를 보셔도 됩니다. 제 화면을 집중하셔도 되고요. 자, 먼저는요,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 아까 제가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 웹스퀘어에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지 보시려면 이 헬프에서 About Eclipse에서 설치된 내역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스톨레이션 디테일 여길 보게 되면은 인스톨된 소프트웨어들 다 볼 수 있고 웹스퀘어 스튜디오 피처 들어가 있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웹스퀘어가 설치된 이클립스에 대해서는요. 기본 웹스퀘어 프로젝트 구성을 하는 부분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프로젝트 만들잖아요. 여기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뉴해서 프로젝트를 그냥 만드실 수 있는데 웹스퀘어용 프로젝트만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웹스퀘어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웹스퀘어 프로젝트 만드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샘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샘플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웹스퀘어로만 구성된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할게요. 자, 넥스트 누르고요. 자, 컨텍스트 루트는 그냥 루트로 할 거고, 디플로이드는, 소스 위치는 그냥 웹 컨텐츠가 저희 디폴트라서요. 이걸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웹 컨텐츠가 디폴트로 나와요. 그래서 못 바꿔요. 그냥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CSS나 이미지 같은 것들 쓰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공통으로 제공해드리는 템플릿이나 CSS나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구성하는 요소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동의를 눌러주신 다음에 넥스트 눌러서 지금 다른 부분들 그냥 건들지 않고 디폴트 상태로 여기 로컬 엔진만 아마 체크가 돼 있을 텐데 요것만 구성한 상태로 피니시를 할게요. 그대로 피니시 하게 되면은 웹스퀘어 프로젝트가 여기 샘플이라고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자, 구성 요소들은 웹 컨텐츠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 웹 컨텐츠 안에서 이제 웹스퀘어 페이지를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 프로젝트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 교육 할 때도 하죠. 이 웹 컨텐츠에서 눌러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는 UI이기 때문에 항상 웹 루트를 기준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웹 컨텐츠 안에 웹스퀘어의 기본적인 리소스를 포함을 해요. 아까 이 CM이라는 게 공통적인 이미지나 CSS 템플릿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웹스퀘어가 웹스퀘어 구성에 필요한 기본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웹스퀘어 페이지 만드셔도 되고. 저는 그냥 해볼게요. 웹스퀘어 페이지 하나 만듭니다. 파일 이름은요, 간단하게 샘플로 하죠, 뭐. 샘플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피니시 누를게요, 제가. 자, 이와 같이 피니시를 눌러서 자,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 만든 구성에서 간단하게 우리 디자인할 때 기본 교육 다들 들으셨을 거라 믿고요. 저는 기본 교육 때 하는 거, 고급 교육 때 하는 거 지금 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페이지 간단하게 구성해 봅니다. 타이틀도 넣어보고, 그리고 안쪽에 조회 영역도 넣어보고,
그리드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 부분들을요, 그러면 웹스퀘어 프로젝트가 잘 구성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로 실행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할 때에는 툴 상단에 있는 빨간색 아이콘, 요거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뜨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기본 디폴트 127.0.0.1 이건 로컬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 수 없는 포트가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알 수 없는 포트가 생겼어요. 이 포트의 정체가 뭘까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 웹스퀘어 프로젝트도요, 지금 웹페이지로 이렇게 띄울 수 있다면은 얘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와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웹페이지 띄웠다 HTML처럼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URL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배포되고 있는 54867이라는 요 포트를 통해서 지금 어딘가 와스 서버를 통해서 지금 띄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띄워주고 있는 와스 설정 저는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웹스퀘어 구성만 하고 그냥 띄워보니까 띄워지네요. 디폴트로. 이렇게. 자, 띄워지면 요 와스 구성은 어디에 되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왓스는 사실 이 스튜디오 내에서 내장하고 있어요. 위치는 이제 꽁꽁 숨겨놔서 저희도 이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디폴트 왓스가 뭐가 있냐면 제티 서버가 돌고 있어요. 사실은 얘가. 이렇게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모르게 로컬 스튜디오 어딘가에서 제티 서버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제티 서버 위쪽으로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제티 서버를 통해서 바로 실행을 시켜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간단하게 그냥 확인하시라고, 용도로. 그래서 서버에 대한 와스 설정은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화면의 기능만 확인하는 용도로 써요. 실제 웹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시스템 구성을 새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와스 설정 같은 것들을 하나도 못 바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참조용으로만 이렇게 쓰지, 실제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포트 구성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리고 마스 쪽에 맞물려서 동작하는 엑셀 같은 기능들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못해요. 이러실 때는. 당연히 프로젝트 할 때는 별도 마스 서버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사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뭐냐 하면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요 상태로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제일 흔한 구조고 제일 쉬운 구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메이븐으로 관리하는 메이븐 프로젝트. 그러니까 메이븐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많죠. 자, 그런 건데,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이해하면 메이븐 프로젝트는 사실 라이브러리에 대한 관리만 좀 다른 거니까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누른 다음에 프로젝트 명 넣고 넥스트 넥스트에서 피니시 누르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할 때는 스튜디오에 내장하고 있는 우리 위치도 모르겠지만 제티 서버가 알아서 돌고 있어서 걔가 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그냥 화면 띄우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커스터마이징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렇게 쓰면은 실제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접어두고 뭘 할 거냐 하면요. 다시금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는데 이번엔 웹스퀘어 프로젝트가 아닌 이 프로젝트를 눌러볼게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U에서 프로젝트를 눌러서 이번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웹 쪽에서 쓰는. 제일 기본적인 유형으로 많이 쓰죠. 자, 요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예, 선택합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X 테스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만드는 내용을요, 여기 문서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자, 만들어 주실 때 이름은, 뭐 저는 X 테스트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뭐,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버전은 너무 높게 안 갈게요. 그냥 3.0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버전을 쓰게 되면 이제 자바 버전이 좀 올라가니까, 그냥 좀 중간쯤 되는 버전으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고 그냥 피니시 누르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픈되는 모듈 자체가 이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다 보니까 자바 모듈로 열겠냐, 퍼스펙티브 뷰어들을 이걸로 열겠냐 하면 이거 만약에 이 자바 이 퍼스펙티브로 열면요, 웹스퀘어 뷰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노로 하겠습니다. 노루에서 X 테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만들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웹루트를 보니까 메인 밑에 웹 app 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설정하기 나름이기는 해요. 자,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웹스퀘어 프로젝트 만들 때는 웹 컨텐츠로 썼죠. 이게 좀 개념상으로 한때는 또 웹 컨텐츠로 그냥 통일어 쓰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웹 컨텐츠로 통일어 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하는 요소가 이런 식으로 웹앱으로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웹루트의 이름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은 꼭 통일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디폴트인 웹앱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엑스테스트라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자, 이쪽에다 지금 웹루트는 웹 앱이 기본 웹루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웹스퀘어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얘처럼 웹스퀘어의 기본 모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뭐 물론 복사해서 옮겨도 되지만 그런 방법보다 이 웹 앱에서요. 웹루트가 여기기 때문에 일단은 웹루트부터 설정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엑스테스트를 선택하고요. 프로젝트 먼저 선택하고 설정부터 맞춥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 프로퍼티에서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웹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근데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아마 루트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와 같이 컨텍스트 루트를 뭔가 디렉토리 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디폴트로 있으면은 프로젝트 명하고 동일하게 되는데 이런 혼선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컨텍스트 루트를 이와 같이 루트로 그냥 맞춰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프로퍼티즈를 보게 되면 웹 프로젝트 세팅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컨텍스트 루트를 지정하는 건데 루트로 할게요. 저처럼 슬러시 하나 이걸로 해놓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웹루트가 여기 웹앱에서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호출할 때 웹앱 밑에 있는 것들은 루트 밑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주셔야 좀 작업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웹루트 변경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웹스퀘어를 설치를 하려면 뭐 관련한 리소스를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편리하게 하시려면 이 웹루트를 선택하고 뉴해서 웹스퀘어 페이지를 그냥 만들어 보세요. 그냥. 클릭하고 만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물어봐요. 웹스퀘어 페이지 이렇게 만들겠냐고. 자, 물어봤을 때 내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름은 알아서 주시는 거죠. 뭐 테스트 1로 제가 만들었어요. 딱 만들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물어봐요. 웹스퀘어 프로젝트가 이게 구성 요소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웹스퀘어 구성 요소를 추가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yes를 눌러주시면 돼요. 단순히. 자,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컨텍스트 루트로 아까 했었죠? 루트로 그냥 맞추면 되고, 디플로이 되는 소스 위치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웹루트 위치예요. 즉, 요 엑스테스트의 웹앱, 여기로 만들 거잖아요? 여기를 브라우저 눌러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아마 브라우저만 누르면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웹루트 웹앱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 여기를 웹루트로 두겠습니다. 디플로이.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 공통으로 사용하는 리소스 자동으로 생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고 나서 넥스트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틀려져야 돼요. 만약에 로컬 엔진을 쓰시잖아요? 그럼 로컬 엔진만 체크가 돼 있으면 아까처럼 ZT 서버를 활용해서 그냥 구성이 돼버려요. 근데 ZT 서버를 그냥 구성을 하게 되면은 WAS에 대한 설정을 아무것도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렇게 안 씁니다. 별도로 로컬에. 로컬도 그렇고, 이제 개발 환경도 그렇고, 별도의 다른 서버를 구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여기, Use Other Web Application Server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체크를 해야 내가 이제 구성할 서버에 포트를 따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부분 한번 지정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8080이란 포트는 아마 너무 흔한 포트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포트니까 저는 흔하지 않은 9092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뒤쪽 부분은 웹스퀘어 구동할 때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디폴트 부분이라서
뒤쪽 부분은 안 바꿔도 되는데 포트만 한번 변경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9092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websecure.xml이 나와요. 이 websecure.xml은 뭐냐 하면요. 제가 오전 시간에 설정 파일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단은 피니시 해볼게요. 피니시하고 저 websecure.xml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해왔던 내용 중에서요. 여기 보면은 아까 WRN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요 컨피그에 보면 서버.config가 있다 그랬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서버와 관련된 업로드나 엑셀이나 그리고 서버 다국어 처리할 때 이런 설정들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버 config.xml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없으면은 실행할 때 웹스퀘어가 설정 부분을 물려서 못 올라가요. 즉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어디 있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위치를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거 서버 컨피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프로퍼티를 눌러보게 되면요. 여기 실제 있는 위치 경로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이쪽 가보면요. 저희가 배포한 경로에 보면은 요 워크스페이스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요 부분에서 요 컨피그 쪽에서 websecure.xml이라는 요 파일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구동이 안 됩니다. 실행할 때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그 디렉토리 자체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이게 웹스퀘어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 위치는 다른 위치로 지정할 수 있지만, 요 컨피그나 라이센스 폴더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웹스퀘어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으로 꼭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디렉토리가 없으면 안 되고, 이 부분 밑으로 이와 같이 두 개의 폴더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안에는 websecure.xml과 그리고 라이센스 파일, 요거는 라이센스가 확장자 없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구성된 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을 아까 전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설정 다시 보려면 프로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프로퍼티 눌러가지고 여기 웹스퀘어 밑에 보시게 되면 관련 설정 중에 이 프리뷰 세팅을 눌러보게 되면 마지막에 봤던 세팅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와스 포트는 9092로 한번 써본 거고요. 자, 그리고 XML은 이 위치, XML 위치를 다시 써야 되는데 WRM하고 똑같은 경로를 쓰게 되면은 좀 혼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워크스페이스 밑에 있는 요걸로 쓰지 않고 바깥에다가 저는 하나 복사를 해놨거든요. 자, 요거 밑에 있는 컨피그 밑에 있는 웹스퀘어.xml 요걸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 있는 거를 하나 복사해서 다른 위치에다 놓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중복해서 같이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요.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적용을 눌러주게 됩니다. 눌러주게 되면 여기 웹앱이 이제는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CM 폴더 똑같이 생겼죠? 여기 생긴 것처럼. 똑같이 생겼고. 자, 그리고 웹스퀘어 리소스 폴더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성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test.1이라는 이 화면 파일도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얘도요, 근데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부분도 이 프로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요. 설정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여기 웹스퀘어 쪽에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커먼 밑에 리소스 폴더라는 데 딱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웹스퀘어의 기본 구성 요소와 맞물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M 폴더 밑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엑스테스트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지금 이 디자인 시스템이 나오려면 디자인 시스템이 나오는 이 화면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밑에 엑스테스트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이 지금 메인 있잖아요. 여기 밑에 지금 여기 템플릿 밑에 보면은 구성 요소가 여기 디자인 시스템에 관련된 요소들을 볼 수 있고 여기 메인과 연결을 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시켜주고 나서 적용을 시켜주면 잘 안 나올 때는 화면만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열어줘도 되고요. 아, 요게 지금 WPEG 빌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XML들이 이제 WPEG 빌드가 원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기본 교육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리빌드 웹스퀘어 프로젝트 이걸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W팩 변환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나왔던 부분들이 아마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게 되면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프로젝트에 리빌드 웹스퀘어 프로젝트 요거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그냥 빠르게 확 돕니다. 소스가 너무 무겁지 않은 이상은 잘 보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WPEG 빌드가 잘 된 것 같으면 다시 디자인 시스템을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 간단히 이제 그려서 아까처럼 제목도 넣고 아까처럼 조회 조건도 넣고 그리고 그리드로 넣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싶어요. 실행을 시켜보고 싶은데 그냥 빨간색 아이콘 그냥 눌러버리게 되면요.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왜 없을까요, 여기? 9092 웹스퀘어.html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9092 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게 없잖아요, 즉. 로컬 와스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9092로 이렇게 썼는데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얘는 디폴트 경로로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와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를 쓰려면. 그래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 프로젝트 만들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와스를 로컬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통캣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통캣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서버 탭이 있을 겁니다. 요거 그냥 아래쪽으로 콘솔 탭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지금은 WRM 구성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생성한 X 테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만들려고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new 해서 서버를 추가해요. 자, 우리가 만들 때는요, 통캣 9를 이용을 해볼게요. 9.0 요거 이용을 하고요. 자, 피니시 버튼 눌러서 이게 새롭게 만든 X 테스트를 올릴 거죠. 이렇게. 이름을 좀 딴 걸로 할까요? 이름 X 테스트 이렇게 하고 그 X 테스트로 놓고 피니시를 해줬어요. 하면은 X 테스트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왓스로. 그럼 구성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더블 클릭해서 몇 가지 설정만 좀 넣어주세요. 자, 먼저는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자, 확대를 하고 보게 되면은, 포트는 우리가 지정한 포트로 바꿔야 되겠죠? 디폴트는 항상 8080으로 되는데, 저는 9092로 지금 했으니까, 9092로 이걸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로컬 통캣이다 보니까 타임아웃 에러가 종종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디폴트가 45초로 되어 있는데, 넉넉하게 늘리세요. 한 4500 정도 늘리면은, 타임아웃 에러는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웹스퀘어 엔진을 올려줘야 되는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웹스퀘어 엔진을 올려줄 때, 자, 웹스퀘어의 기본 필요라는 이러한 리소스들은 올라가 있어요. 리소스들은 올라가 있는데 이 리소스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웹스퀘어 엔진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라이센스 있죠? 제가 디렉토리를 닫은 것 같은데 웹스퀘어를 구성할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라이센스랑 컨피그랑 읽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읽어드려라, 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을 읽어드려라 하는 설정이 있어야 돼요. 그 설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와스 쪽에 자바 옵션 주는 쪽에서 합니다. 이 통캣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버뷰 부분에 오픈 라운치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아규먼트로 던져줘요. 뭐 기본 통캣 구성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 마이너스 D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이러한 옵션 명령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홈 디렉토리가 있는 부분을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문서에 나와 있어요. 지정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있을 겁니다. 자, 해볼 건데, 지금 포트 바꾸는 거 나오고, 여기서 지금 웹스퀘어 언더바 홈 위치 지정하는 부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문서를 읽어보면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꼭 문서랑 순서는 꼭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설정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를 그래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지금 기본 리소스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 아까 얘랑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웹스퀘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요, 스튜디오 내장 엔진을 통해서 다 읽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별도로 와스 서버를 구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다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부분들을 구성할 때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거는 웹스퀘어의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 부분들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들을 포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들의 위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론 기술 지원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확인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웹스퀘어 엔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찾으시면 가장 간단하게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알려드린, 제가 배포해드린 이 교육자를 보시게 되면, 빈에 보면은, 이제 이클립스 구성된 부분은 이쪽, 이클립스 쪽에 다 있거든요. 이클립스와 관련돼서 이제 웹스퀘어 플러그인 설치된 부분은 요 플러그인 쪽에 다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웹스퀘어의 엔진, 웹앱 엔진이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웹스퀘어라는 폴더 부분에,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웹INF가 있어요, 여기. 실제 기본적으로 있는 위치 쪽에서 저희 웹스퀘어에 관련된 사용되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여기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 지원팀을 하고 연락이 돼서 뭐 따로 받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되는데 만약에 뭐 못 받게 되는 경우 급한 경우에 저희 교육 자료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먼저 스타트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빠르게 찾으려면 이쪽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이 경로 역시 문서상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라이브러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그냥 통째로 복사해서 라이브러리 폴더에 그냥 덮어 써버리는 거죠. 지금 구성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보게 되면은 자르가 총 25개. 이거 필요로 합니다. 웹스퀘어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필요해요. 자, 근데 엔진을 담당하는 거는 요 웹스퀘어로 시작하는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실제 엔진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오픈소스들 중에서 참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설정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정은 누가 해주느냐?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웹.xml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툴에 보면은 웹.xml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거 복사해서 그냥 갖다 놓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디스크립션, 웰컴 투 톰캣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름 좀 바꿔볼게요. X 테스트로 그냥 바꿀게요. 웹스퀘어 테스트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웹스퀘어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웹스퀘어의 디스패처 부분이 서블릿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자,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저희 툴 설치하게 되면은 이클립스 쪽 안쪽에 보면은 이 웹.xml에는 이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블릿 부분에 웹스퀘어 디스패처에서 클래스는 이걸로 등록을 해주세요 하고 얘는요 실행할 때 이 WQ라는 패턴 확장자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스퀘어 구성할 때는 이 서블릿 등록 매핑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웹.xml과 같이 이와 같이 서블릿 매핑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마 사용되는 와스에 따라서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우스도 틀리고 그리고 웹로직도 틀리고 좀 약간씩 틀릴 텐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통캣 기준으로 가장 단순한 구조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WQ라는 확장자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웹스퀘어 디스패처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거 등록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등록을 했어요. 저 라이브러리 등록했고 웹.xml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test.xml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버 탭에서 이 와스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제가. 이 초록색 버튼 눌러가지고 스타트 시킵니다. 엑스테스트 올려볼게요. 뭐 금방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웹스퀘어만 구성을 했잖아요.
별게 없죠? 요것만 올라갔으니까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는. 9092가 이제 살아있어요. 자, 실행을 했더니 화면이 안 떠요, 이상하게. 그래서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고 뭐 에러가 나는 것 같죠? 요소 검사를 해봤더니 뭐 웹스퀘어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나 봐요. 404가 나고 지금 뭐 테스트 XML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얘를 뭐 제대로 뭔가 못 받아오나?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뭔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만들었던 여기 웹스퀘어 프로젝트예요. 여기 보니까 이것만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이 웹스퀘어 리소스에 보니까 여기 이 파일들만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얘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안 나죠. 자, 근데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 WRM을 볼게요. 얘는 메이븐 프로젝트예요. 자, 웹스퀘어 리소스 똑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더 있어요?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라는 요 별도의 리소스가 있어야 돼요. 자,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만들었을 때는 이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의 내용이요. 사실 스튜디오에 내장한 내용을 자동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별도의 왓스로 구성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은 여기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제대로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시를 항상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다가요. 아까 전에 라이브러리만 제가 복사를 했잖아요. 라이브러리만 복사할 게 아니라 요 언더바 SQL 언더바를 통째로 복사해서요. 웹스퀘어 폴더 밑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복사하는데 시간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을 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를 다시 한번 공유시켜 드리면요. 문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위치는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C 드라이브 밑에 우리 교육자로 배포된 경로에 빈 폴더 밑에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설치된 이클립스 경로 밑에서 보면 당연히 플러그인에서 찾으셔야 돼요.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웹스퀘어가. 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플러그인 쪽에서 지금 보여드린 웹스퀘어의 기본 리소스들은 웹스퀘어.web앱.엔진 폴더 밑에 있어요. 요게 가보게 되면은 뭐 웹스퀘어 홈도 있지만 요건 따로 복사해서 빼놨고 자, 웹스퀘어라는 요 기본 리소스 폴더 밑에 보면은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요 자원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뭐가 없어도 그냥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복사를 한 겁니다. 내용 리소스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진행은 합니다. 같이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가 되고 있는 동안 문서를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설치단 경로의 플러그인 밑에 여기 웹스퀘어.web앱.엔진이라는 폴더 밑에 웹스퀘어에 보면은 웹 프로젝트에 이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의 구성에 필요한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폴더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부분이 없게 되면은 웹스퀘어 엔진을 구동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쪽에 주요 와스 쪽에서 읽어드려야 되는 그런 파일들이 이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복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라이브러리를 저는 먼저 복사를 했었죠. 라이브러리와 웹.xml 복사하고 그리고 이 웹.xml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웹스퀘어 디스패처를 이제 서블릿 매핑을 해준 부분 요 부분이 꼭 필요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WQ가 웹스퀘어의 엔진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이 안 되면 웹스퀘어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웹스퀘어에는 설치를 하실 때 이와 같이 리소스를 관련해서 복사를 하고 설정을 잡아주는 거지 별도의 exe 파일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액티브엑스가 아니기 때문에 웹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사가 끝나면 이런 모양으로 아마 나올 텐데,
아직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 건가요? 예, 복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끝나게 되면 웹스퀘어 폴더 밑으로 여기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저기 지금은 툴에서 복사한 거다 보니까 웹INF도 이렇게 같이 복사가 됐죠? 이 부분은 지우면 됩니다. 삭제를 할게요. 저 부분은 이미 여기 바깥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빼버리고요. 자, 그래서 웹스퀘어라는 리소스 폴더 밑에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의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다른 설정들을 몇 가지 보자면 프로퍼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뭐 서버 사이트랑 연계가 없잖아요. 없는데 만약에 서버 사이트랑 연계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빌드 패스 같은 것들을 좀 맞춰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 빌드 패스가 안 맞게 되면은 여기서 뭔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컴파일러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JDK 버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부분들까지 있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통캣 9로 구성을 했고 JDK는 디폴트인 11을 그냥 이용을 해봤어요. 자, 그와 같은 부분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자료들의 위치들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럼 와스를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서버 프레임워크는 연계 안 했어요. 서버 프레임워크는 다음 시간에 스프링 부트랑 연계하면서 예시 들어드릴 거예요. 아까보다는 아무래도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설정 파일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졌죠? 바로 안 뜰 겁니다. 아까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금방 훅 떴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와스 구성이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면서 에러가 나면 뭐 클린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스퀘어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에러가 날 부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면이 잘 뜬 게 보이시죠? 아까 전에는 이 네트워크 간을 잠깐 봤을 때 다시 리프레시 좀 해볼게요. 하게 되면 뭐가 없다고 자꾸 404가 막 쭉 났었죠. 근데 지금은 다 찾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리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별 차이 없이 잘 뜨죠. 왜냐하면 관련한 리소스 설정들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요 웹루트의 경로를 먼저 지정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 웹페이지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기본 리소스는 만들어준다. 근데 별도의 와스 구성을 해줄 때에는요,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들 쭉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쪽에서. 웹.xml을 통해서 서블림 매핑에서 웹스퀘어 디스패처 설정을 해준다. 그리고 웹스퀘어 리소스에 보면은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를 찾아서 반드시 복사를 해준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와스 구성 쪽에서는요. 일단 사용할 포트나 그리고 타임아웃 에러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웹스퀘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이 웹스퀘어의 라이센스와 그리고 서버 설정 파일은 웹스퀘어 언더바 홈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을 요 디렉토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복사를 해놔서 위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또 왓스 서버의 구성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또 웹아스 서버 나눠졌을 때 웹스퀘어 언더바 홈은 왓스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웹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왓스 쪽에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라이센스가 이제 유효한 라이센스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웹스퀘어 설정 파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 디렉토리 구조는 바꾸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자바 옵션 쪽에서 이 마이너스 D 옵션을 이용해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의 경로를 이와 같이 잡아주시면 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웹스퀘어 페이지와 연결을 시켜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스프링 부트를 한번 이용을 해볼 겁니다. 좀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음 시간에 스프링 부트로 한번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